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파치입니다. 오늘도 팩트 폭격 제대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뜨겁고 묵직한 주제인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품 구매가 필요하실 때에는 댓글 설명란에 있는 쿠팡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쿠팡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 문제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입니다. 변호인단 구성의 신중함이 필수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윤곽 전 고검장이 합류하며 철저히 준비 중인데요. 변호인단 규모도 최소 5에서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안으로는 완료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몇 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면서 헌법재판소까지 동원의 시간을 벌려 했잖아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응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건 오히려 철저히 준비하려는 신중함 때문입니다. 이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또다시 댓글에 이런 악플이 달리면 여러분들이 설득 부탁드려요. 다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이야기를 해봅시다. 검찰 소환 조사 전부 거부했죠. 전주지검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민간인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공정성을 논하려면 이전부터 짚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 보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내년으로 연기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원래 이달 24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 15일로 미뤄졌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가처분 전략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 사건을 질질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 의사를 밝혔는데 생중계를 하지 않으면 헌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도 뜨겁습니다. 현재 3인의 헌재 재판관 후보를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은 배제된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국회 추천이 아니라 민주당 추천 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헌재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국민들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역풍이 불기 시작했고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로 입법부를 장악하여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어요. 탄핵을 남발하여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은 신중함이 필요한 과정이고 이를 문제 삼는 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며 공정성을 증명해야 하고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무겁지만 꼭 필요한 주제였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